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도내에서 이태원 클럽발 첫 번째 확진자가 김제 공중보건의로 확인됐습니다. 수십 명의 환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 감염 확산 여부가 주목됩니다. 클럽발 감염 확산이 현실화하자 자치단체가 행사나 모임 자제를 요청하고 특히 유흥주점이나 감성주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이어오던 도내 대학들이 대면 강의를 무기한 연기한 가운데 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낮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올라 포근하겠으며 미세먼지는 비교적 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에서도 이태원 클럽발 첫 번째 확진자가 끝내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보건지소에서 근무한 공중보건의로 수십 명의 환자들과 접촉해 감염 확산 여부가 촉각입니다. 첫 번째 소식 김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전북 김제시 백구면에 있는 보건지소입니다. 이곳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33살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대구의 의료진으로 파견됐던 이 남성은 14일 동안의 자가격리가 끝난 다음인 지난 5일 새벽 지인 4명과 함께 이태원 주점과 클럽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오후엔 KTX를 타고 근무지인 김제로 돌아온 뒤 다음 날 김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일했고 7일과 8일, 11일에는 김제 백구 보건지소에서 근무했습니다. 이태원에 동행했던 지인 4명은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문제는 보건소에 복귀해 접촉한 환자와 동료만도 30여 명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보건당국은 이 보건의가 진료 당시엔 증상이 없었다면서도 고령자가 많은 지역임을 감안해 환자 등 접촉자 전원에 대한 즉각적인 진단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진료 환자들 또 동료들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접촉자를 분류를 하겠습니다. 환자들의 2차 감염 여부를 떠나 의사로서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휴일이었다고는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던 기간에 밀접 접촉이 불보듯 뻔한 클럽을 방문한 만큼 당국은 법적인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치료 상태나 모든 상태를 조사해서 저는 병무청에 이 환자에 대해서 신분 조치를 요구할 계획을. 방역당국은 해당 남성의 근무지와 자택 등을 방역 소독하는 한편 CCTV 등을 통해 추가 동선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네, 이렇게 클럽발 감염 확산이 현실화하자 자치단체가 행사나 모임을 자제하도록 조치를 내렸습니다. 특히 유흥주점이나 감성주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집합금지 명령이 즉시 적용됩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공중보건의사인 도내 20번째 확진 환자가 근무했던 김제 백구 보건지소. 입구에는 운영 중단을 알리는 폐쇄 안내문이 붙었고 건물 앞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는 마스크를 쓴 마을 주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이곳에서 진료를 받았던 마을 주민 2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연락을 했어요. CCTV 확인해가지고 해서 다 이분들 검사하러 오시라고 지금. 인근 주민들은 마을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앞에가 있는 게 좀 안 좋죠. 느닷없이 여기서 나왔다 온 게로 불안도 가지요. 김제시는 백구면 주민들에 대해 시 주관 행사나 모임 등 참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시내 경로당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접촉자 이동 동선에 따라 방역 소독을 실시하는 등 대처에 나섰습니다.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고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실 것을. 전라북도는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 음식점 등 도내 1,029개 업소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라북도가 이런 강력한 수단을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 이 젊은 친구들이 전라북도로 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업소 주인과 이용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도내에서 최근 이태원 일대를 다녀온 원어민 교사와 교직원이 30명 선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주목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 사이 이태원 클럽이나 식당, 그리고 술집 등을 방문한 원어민 교사가 20여 명이고 일반 교직원은 10명 미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 클럽을 다녀온 한 명은 음성 판정을, 나머지 대부분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지만 일부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교육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내에서도 생활 방역망이 느슨해지고 또 확진자까지 나오면서 개학 연기에 온라인 수업을 이어오던 도내 대학들도 봄학기 대면 수업이 물 건너간 분위기입니다. 학생들은 답답한 현실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등록금 반환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캠퍼스는 5월의 봄 기운이 완연하지만 코로나19가 가져온 적막은 여전했습니다. 전북대 공과대학 실험실인데 뜨문뜨문 수업 일정이 잡히고 있지만 학생들의 발길은 사실상 끊겼습니다. 실험 수업도 요즘엔 거의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시험 공부 이외에는 학교 올 일이 별로 없어요. 전북대학교는 봄학기 4,500여 개 강좌 가운데 고작 4% 수준인 200여 개 강좌만 추려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엄격한 진단을 거친 200여 개 실험실 수업 과목에 대해서 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실현을 위해서 수강 인원을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세가 다시 고개를 들며 이번 학기의 대면 수업 확대는 물 건너갔는데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의 기술적 제약에 수업의 질이 낮아졌다며 대학 측에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이어 돈줄을 쥔 정부가 국가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목소리를 한껏 높이고 나섰습니다.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과 앞으로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에 충분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요청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예산 확보를 전제로 달았습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충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미리미리 예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좀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달라 이런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은 전적으로 대학이 판단할 몫이라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도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일단 해결책 모색에 착수했습니다. 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저희가 이번에 만들어서 4월 말부터 해서 이 등록금 반환에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논의 단계에서 어떤 학생들에게 얼마씩 배분할지 합의점을 찾는 것도 큰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이태원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상황이 악화되면서 도내 대학들이 대면 강의를 상당 기간 늦추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는 10여 명의 재학생들이 이태원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1학기 말까지 모든 이론 교과목의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유지하고 실험 실습 대면 수업 진행 일정을 다시 조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우석대학교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대면 강의를 무기한 연기하는 등 대학마다 대면 강의를 유보하고 실험 실습의 예방 수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등교 개학이 5번째 연기되면서 고3 수험생과 학부모, 유치원 교사들의 혼란과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고3 수험생의 경우 등교 후 촉박한 일정 속에 치러야 하는 평가시험이 모평, 학평, 중간고사 등 5개고 수행평가에 학생부 종합전형 비교과 활동까지 준비해야 하는데 학부모들도 큰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교사들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긴급 돌봄 방식으로 운영되는 동안 교내 방역과 관련한 모든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며 세부적인 운영 지침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탄소소재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 공공의대법 처리에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감염병 사태 속에서도 법안은 통과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민주당과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탄소소재법이 통과되면서 한숨을 돌린 전라북도. 이제 관심은 또 다른 지역 현안법 처리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공의대법을 포함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세제 지원, 원전 인접 지역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들 법안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속에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 공공의대법 처리는 여전히 안개 속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까지인 가운데 4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이번 주 안에는 처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마지막 임시국회가 추진되면서 총선에서 도민의 높은 지지를 받은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의대법은 민주당 신임 원내 사령탑이 된 김태년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취임 첫 최고위 회의에서 처리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일하는 국회로의 새 출발을 위해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라북도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막바지 활동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도 정치권 및 또 우리 도와 연구가 있는 의원들과 협력하여 20대 국회에서 지역 현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지역 정치권이 밀린 숙제를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생활체육국제대회인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즈 대회 준비가 본격화됩니다. 전라북도는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조직위원장으로 하는 2022 전북 아태 마스터즈 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열고 성공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2022년 6월에 개최되는 전북 아태 마스터즈 대회는 전 세계 70개국 13,000여 명이 참석해 800여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전망됩니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기탁한 전주 지역 첫 번째 기부자가 나타났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홀로 거주하는 77세 홍경식 씨는 그간 이웃들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다며 긴급 재난지원금 40만 원 전액과 노인 일자리 급여 등 성금 100만 원을 기탁해왔습니다. 기탁받은 성금은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실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일감이 끊긴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 조건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전북 지역 각 시구는 그동안 중위소득 80% 이하, 즉 의료보험료 기준 5만 원 미만에 대해서만 지급했던 지원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월 약 280만 원 소득 미만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여파로 공연과 전시가 대부분 중단된 문화예술 종사자와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 형태 종사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학교급식 계약 재배 농가를 위한 지원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학교 개학 연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22억 원을 2차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 생산비의 절반을 보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으로 360개 친환경 계약 재배 농가가 혜택을 받을 전망인데 이달 안에 보전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완주의 한 농장에서 실종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대 여성을 살해해 구속 수감된 남성을 유령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 지난달 말 부산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29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입니다. 이처럼 나무와 돌무더기 사이 사람들이 찾기 어려운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유령 용의자로 지목된 이는 31살 남성. 지난달 14일 또 다른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통장에 있던 수십만 원과 금팔찌를 가로챈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밤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이 검은색 차량에서 한 남성과 실랑이를 벌이는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또 이 남성의 차량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과 소지품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이 남성이 피해 여성을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선상에서 발견되긴 했지만은 본인 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확인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확실히 구중을 할 수 있는 자료들 저희들 다 찾아야 되겠죠. 경찰은 국과수의 피해 여성의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대한민국 식초 문화도시를 선포한 고창군이 지역 농산물로 식초를 만들 수 있도록 전문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지역 소식 임홍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고창군이 군민들이 식초를 만들고 즐기는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식초 문화 아카데미를 개강했습니다. 오는 11월까지 열리는 식초 아카데미는 지역민과 타 지역 농업인 등 160여 명이 참여해 기초부터 상품화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을 익히도록 구성됐습니다. 고창군은 전문인 양성 교육과 체험 시간을 연중 운영해 식초 문화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미래 먹거리로서 식초 산업 발전과 함께 다양한 시너지를 발생시켜 고창군을 명실상부한 식초 도시로 알리겠습니다. 순창군이 농업인의 소득 확대와 명품 장류를 위해 서울대학교와 손잡고 우량 콩 품종 개발에 나섰습니다. 순창군은 콩 종자 연구 프로젝트 간담회를 통해 사업 내용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역 적응성 검증을 위해 재배 농가들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부안군이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청년활력 및 자립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돼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부안군은 국비 5억 원을 투입해 군청길에 카멜레존 청년활력센터를 구축하고 부안형 청년정책 발굴 제안, 부안 청년연합체 구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부안군에서는 청년과 지역민이 함께 살아가는 청년 친화도시 부안을 실현하고 청년들이 부안에서 행복하게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군산역사관이 오는 7월 말까지 두 번째 특별기획전 수탈의 기억 종교 빛과 그림자를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전은 종교를 이용해 우리 민족의식을 약화시키고 일본에 동화시키려 했던 일제 만행을 고발하는 전시로 만해 한용운 선생의 묵점 등 각종 유물과 사진자료 200여 점이 선보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모바일을 활용한 광역상수원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전라북도는 용담호와 옥정호, 동화, 부안댐 등 광역상수원 4곳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수원 지킴이 116명에게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상수원 지킴이는 오는 10월까지 휴대폰을 통해 상수원 불법 행위와 녹조 발생 사진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다음은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옥 금속 공예 작가가 오늘까지 우진문화공간에서 금속과 천연석을 조화롭게 연출한 작품을 전시합니다. 익산 보석박물관이 강성수 한국예총 명인을 초대해 전승 공예 작품 60여 점을 전시합니다.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의 두 번째 특별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전북도립국악원이 준비한 모교 국악예술 무대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국악 관현악 무대로 펼쳐집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오는 29일 전북예술회관에서 뮤지컬 홍도 1589를 개막합니다. 김제 벽골제 수문 추정 수여기에 대한 조사 현장 시민설명회가 오늘 장화동 일대에서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순창군청에서 순창과 남원 임실군민을 대상으로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익산 혁신교육아카데미가 오늘 교육지원청에서 마련됩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문화정책을 직접 발굴하고 만들어가는 JB 도민문화정책 발굴단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김제 도농협력사업단은 모레 성산공원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로컬푸드 농산물 꾸러미를 판매하기로 하고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낮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올라 포근하겠으며 미세먼지는 비교적 심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9도에서 낮 기온 23도, 익산 7도에서 22도, 동부권 무주 6도에서 23도, 진안 5도에서 21도, 서해안권 군산은 9도에서 20도, 고창은 9도에서 22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익산과 김제는 보통, 나머지 지역은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오후 들어 나쁨 수준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나빠지겠습니다.